눈 덮인 알래스카 설원 헬리콥터가 착륙하며 구조대원들이 고립된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녀 곁엔 흰색 진돗개가 든든히 서 있었고 구조대원들은 이 개가 없었다면 구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쪽으로 절 한번 크게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미국인 아멜리아입니다. 오늘은 제 삶을 2번이나 살려준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알래스카의 광활한 설원은 제게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자연 속에서 홀로 걷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언젠가부터 제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제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나요? 라고요.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어차피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자연은 달랐습니다. 바람의 움직임, 나무의 흔들림, 눈 속에 남겨진 동물들의 발자국. 이 모든 것이 저에겐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자연은 제게 말을 걸어왔고 저는 온몸으로 그 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알래스카 추가치 주립공원 같은 곳은 제게 특별한 위안이 되는 공간이었어요. 매번 그곳을 오를 때마다 나무 냄새와 차가운 공기, 눈 덮인 풍경은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등산 장비를 챙겨 추가치 주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계획은 간단했어요. 12km 코스를 완주한 후 공원의 정상에서 자연이 선사하는 고요를 만끽한 뒤 하산하는 것이었죠. 눈밭 위에 찍히는 제 발자국은 언제나처럼 일정한 박자를 이루며 산길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산행을 시작한 지 약 6km 정도 지났을 때 제 등산용 막대기 중 하나가 갑자기 부러졌습니다. 중심을 잃은 저는 그대로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습니다. 눈으로 덮인 비탈길 아래로 몸이 굴러갔고 차가운 바위에 부딪히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2가지 사실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첫째,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것. 둘째, 여기가 아무도 없는 설원의 한가운데라는 것.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부상의 고통과 차가운 공기는 저를 빠르게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통신 장비를 꺼내 구조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장비는 충격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이곳에서 제 목소리를 들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고요 속에 멈춰버린 듯했죠. 제 숨소리조차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처음엔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늑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제 몸이 얼어붙은 채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눈발 속에서 형체가 또렷해졌습니다. 그건 늑대가 아니었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모습을 가진 개의 모습이었는데 대체 무슨 종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목에는 나라라고 적힌 목걸이가 달려 있었고 그 개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공포와 추위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라라는 이름의 그 개는 제 옆에 앉아 눈을 맞으며 조용히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얼어붙은 손으로 나라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왜 여기 있는 거야? 나라가 마치 제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기울이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살아남고 싶다는 의지로 가득 채워줬어요. 그 후로 나라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발자국씩 움직일 때마다 옆에서 보폭을 맞추며 따라왔습니다. 추운 밤이 되자 나라가 제 몸 가까이 바짝 붙어 체온을 나눠줬고
그 온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얼어붙은 설원에서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밤하늘에는 끝없이 별이 반짝였고 그 아래서 나라와 저는 함께 눈 속에서 버텼습니다. 나라의 눈빛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고 그 모습이 저에게도 힘을 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제가 사랑하는 곳이었지만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제가 사랑만큼 자연의 무서움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라라는 이 특별한 존재가 제 생명의 끈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나라 덕분에 겨우 몸을 추슬러 일어설 수 있었지만 한쪽 다리는 여전히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심했지만 멈춰 있을 순 없었습니다. 추위는 점점 심해졌고 가만히 있다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 테니까요. 나라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나라는 앞서가며 주변을 살피더니 종종 제 쪽으로 돌아와 눈빛으로 길을 안내했습니다. 마치 이쪽으로 가면 돼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나라가 없었다면 저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는 온통 하얗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절벽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강이었죠. 저는 알래스카의 얼어붙은 강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음 아래로는 여전히 차가운 물이 흐르고 있고 얼음은 어디서든 갑작스럽게 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지 않으면 길을 이어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라, 우리 괜찮을까? 제가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건 사실 나라에게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나라가 제 옆에 딱 붙어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얼음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리를 절며 한 발 한 발 이동할 때마다 얼음이 균열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제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강의 중간쯤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균열 소리가 갑자기 커지더니 얼음이 큰 금을 그리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 돼.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잡으려고 했지만 차가운 공기 속에 제 몸은 둔해져 있었습니다. 얼음이 산산조각 나면서 저는 그대로 차가운 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음이 찢어지며 제 몸을 삼켜 들어갔고 차가운 물은 곧장 폐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아래로 밀려드는 물살은 강력했고 저는 부상당한 다리 때문에 제대로 헤엄칠 수도 없었습니다. 도와줘, 제 안에서 공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하얀 그림자가 뛰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제 옷자락을 물어당기며 힘껏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떠다니며 방해했지만 나라의 움직임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반드시 저를 구하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찬 듯 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나라의 목덜미를 붙잡았습니다. 나라가 앞발로 물을 가르며 힘껏 헤엄쳤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의 나라는 진정한 구원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얼음 위로 올라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라가 있는 힘껏 저를 얼음 위로 밀어 올렸고 저는 겨우 강 밖으로 기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라. 저는 숨이 가빠오르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얼음 틈에서 나라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라 역시 차가운 물과 싸우며 무사히 얼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젖은 털 사이로 새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나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라의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인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꼭 안았습니다.
차갑고 젖은 털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 나라가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제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며 느꼈던 죽음의 공포는 나라의 용기 덕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곳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몸까지 젖어 체온이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기에 우리는 이제 더욱 긴박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나라의 도움으로 간신히 얼음 위로 올라왔지만 그 순간 제 몸은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젖은 옷은 바람에 얼어붙고 극도로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온몸을 덜덜 떨며 얼어붙은 손으로 다시 통신 장비를 꺼냈습니다. 그 장비는 이미 한 번 고장이 난 상태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장비를 켜고 SOS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버튼을 꾹 누르고 있자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 신호가 제대로 전송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어 있었고 주변은 어둠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온 세상이 얼어붙은 듯한 적막함 속에서 추위는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제 몸은 거의 감각을 잃어갔고 저는 서서히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때 나라가 제 곁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나라의 눈빛에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나라가 제가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조용히 제 옆에 누워 몸을 붙였습니다. 나라의 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마치 희망의 불씨 같았습니다. 젖은 털이 얼음처럼 차가웠을 텐데도 나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라의 몸에 기댄 채 숨을 고르며 나라의 온기에 의지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나라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제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이 혹독한 밤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나라,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제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나라가 귀를 살짝 움직이며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눈발이 더욱 거세지고 바람은 포효하듯 불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었고 머릿속은 흐릿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나라의 온기는 그저 따뜻함을 넘어서서 생명을 붙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무기력해지면서도 나라의 존재로 인해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버텼을까요?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개의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헬리콥터였습니다. 눈발 사이로 빛이 흔들리며 다가오는 것을 보자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쁨에 찼습니다. 그러나 기운이 다 빠진 저는 손조차 제대로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라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짖음은 작지도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라의 짖음은 온 설원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저 대신 구조대에게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 나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짖었습니다. 그 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헬리콥터가 저희 가까이 착륙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라의 존재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나라 덕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헬리콥터의 소음이 설원의 정막을 깨뜨리고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눈밭을 비추는 순간 저는 안도와 피로에 휩싸였습니다. 저 멀리 검은 그림자들이 눈밭을 헤치며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이었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는 가운데 구조대원 2명이 제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안도 그리고 놀라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많이 다치셨습니까? 그 한 구조대원이 무릎을 꿇고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으니까요.
대답 대신 저는 손을 들어 나라를 가리켰습니다. 나라 덕분이에요. 구조대원들의 시선이 나라에게로 향했습니다. 나라가 제 옆에 단단히 서서 자신을 주목하는 구조대원들에게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눈은 가늘게 뜨고 있었지만 여전히 강렬한 빛이 그 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당신을 여기까지 지켜준 겁니까? 구조대원 중 한 명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뱉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네, 나라가 강에서 저를 끌어냈고 밤새 제 곁을 지켜줬어요. 제가 여기 있는 건 전적으로 나라 덕분이에요. 대원들의 표정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대원이 나라의 목걸이를 살피더니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나라. 이게가 진짜 영웅이군요. 나라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살짝 들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제 곁에 바짝 다가와 앉았습니다. 마치 구조대가 도착했으니 제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제가 들것에 실리는 동안에도 나라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 대원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가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찾아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정말 믿기 힘들군요. 헬리콥터로 옮겨질 때도 나라가 저를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구조대원이 나라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함께 가야지. 이런 영웅을 여기 두고 갈 순 없잖아. 그 말을 듣자 나라가 처음으로 꼬리를 크게 흔들며 헬리콥터에 올라탔습니다. 헬리콥터의 바람이 설원을 휘젓는 가운데 저는 아래로 펼쳐진 눈 덮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죽음의 문턱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나라라는 특별한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알래스카 마을로 향하는 동안 구조대원들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대원이 물었습니다. 이게는 어디서 온 겁니까? 훈련된 구조견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목걸이를 보면 알겠지만 나라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대원 중 한 명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런 개는 쉽게 볼 수 없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과 용기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나라가 제 무릎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구조대원들은 나라의 목걸이를 바탕으로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이윽고 한 대원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게 나라 말입니다. 알고 보니 입양 행사에서 지역 주민에게 입양된 강아지였어요. 구조견 훈련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하네요.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게가 그냥 특별하다고 하더군요. 등산객들이 길을 잃으면 종종 스스로 도와주고 구조를 돕는 행동을 했대요. 생명을 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게는 한국에서 온 진돗개라고 합니다. 저는 나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돗개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개가 있다니. 그 말을 들은 저는 나라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하얗고 윤기 나는 털과 단단한 체격, 결단력 있는 눈빛. 정말 유니크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구조대원은 전에 한국에서 진돗개가 충성과 용맹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구조대원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이고 아주 영리한 견종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강아지를 여기서 만나다니 신기하군요. 그제야 저는 저를 구해낸 나라의 행동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진돗개라는 견종 특유의 용맹함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일 때 나라의 이야기는 지역 뉴스에 보도되며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구조된 나라의 사진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설원의 영웅, 나라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특별한 개는 알래스카 설원에 고립된 여행자를 구조하며 생명을 구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반려견이 이런 용기를 보였다는 점에서 나라의 행동은 더욱 놀랍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저와 인터뷰하며 물었습니다. 나라가 어떤 존재였기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라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 눈빛엔 인간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나라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곳에 없었을 겁니다. 몸이 회복되고 저는 인터넷에서 진돗개에 대해서 검색해 보았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국견으로 이 견종은 뛰어난 지능과 충성심, 그리고 주인을 지키는 본능으로 유명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보여준 행동은 진돗개였기에 가능한 행동이었더라고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저는 나라의 주인을 직접 만나기 위해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주인은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나라를 처음 데려왔을 때 이 아이는 누구보다도 조용하고 겁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라가 보여준 사랑과 헌신은 저를 놀라게 했죠. 등산객들이 길을 잃으면 나라가 스스로 돕는 걸 보고 이 아이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나라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기에 제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인은 나라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라가 사람의 생명을 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렇게 큰 일을 한 건 처음입니다. 나라가 진돗개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나라에 대해 더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나라의 뿌리인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틈틈이 한국 문화와 진돗개의 역사에 대해 검색하며 진돗개가 한국의 전통적인 살 속에서 어떻게 가족과 함께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도 진도에서는 진돗개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으며 진돗개라는 견종이 얼마나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서 진돗개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진돗개가 주인을 길에서 구한 사례를 담고 있었고, 또 어떤 이야기는 진돗개가 집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나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믿기 힘든 사례였습니다. 나라, 너는 단순히 내 구조자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내게 전해준 존재야. 저는 나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의들은 가족이고 용기의 상징이며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존재입니다. 저를 구한 나라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한국의 국견 나라에게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나라가 주인에게 돌아간 후 저는 문득 제 삶의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나라는 단순히 저를 구조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용기와 사랑, 그리고 희망을 가르쳐준 특별한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책과 다큐멘터리,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진돗개의 이야기는 경이로웠습니다. 한국에서 진돗개는 단순히 반려견이 아니라 가족이었고, 그들은 주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동반자였습니다. 나도 이런 개와 함께하고 싶어. 나라처럼 내 삶에 빛을 줄 수 있는 존재를. 결심을 굳힌 저는 근처 보호소에 연락을 해 진돗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지역 보호소에서 소나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호소를 찾았을 때 소나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활발한 다른 개들과 달리 소나는 조금 신중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딘가 외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따뜻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호소 직원에게 소나에 대해 물었습니다. 소나는 특별한 강아지예요. 전에 입양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어서 경계심이 좀 있긴 하지만 아주 똑똑하고 충직한 진돗개예요. 소나에게 어울리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소나의 눈을 들여다보며
마치 나라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유대감과 사랑이 다시금 제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소나가 제 집에 온 첫날, 그녀는 낯선 환경을 조심스럽게 탐색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소나가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소나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어서 와, 소나 여기가 내 집이야. 그날 밤 소나는 나라와 같은 자리에서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얼마나 바꿔줄지 기대하고 있어. 소나와 함께한 시간은 제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음을 열며 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집안에서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소나와 함께 지역 산책로를 걷다가 저희를 알아본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혹시 설원의 진돗개 나라 이야기를 본 적 있으세요? 당신의 개도 진돗개처럼 보이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 나라가 제 생명을 구했어요. 그래서 소나를 입양하게 되었죠. 진돗개는 제게 단순한 개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칠흑처럼 어두운 산속, 짐승들의 거친 숨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와중에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사연은 미국에 살고 계신 에밀리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주변에서 워커홀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제 삶에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저를 우선순위에 두셨고 모든 순간 저를 아껴주셨죠. 어릴 때는 늘 부모님 곁에서 행복하게 지냈고 그 사랑 덕분에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25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출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허함에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죽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을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슬픔을 어떻게든 견뎌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실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끔찍한 상황을 잊기 위해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업무에 몰두하면 잠시라도 슬픔을 잊을 수 있었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그나마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밀려오는 고독과 부모님을 떠나보낸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을 잠식해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불빛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해도 그 감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면 더 처참해지는 제 마음 때문에 점점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진돗개와 관련된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서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진도라는 단어에 끌려서 진돗개에 대해 검색을 해보게 되었죠.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진돗개의 모습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토종견으로 매우 충성스럽고 독립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하더군요. 특히 가족을 보호하는 강한 본능이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끌렸습니다. 가족이 없는 저였기에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진돗개에 대해 더 알아보면서 저는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충성심이 강하고 주인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는 진돗개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만 같았습니다.
홀린 듯 진돗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던 저는 마침내 뉴욕 근교에 있는 한 보호소에서 진돗개를 입양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보호소를 찾아갔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이 있었지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진돗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활발하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반기는 다른 강아지들과 달리 조용히 앉아 저를 바라보는 진돗개의 눈빛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상처와 고독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마치 저와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돗개의 이름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보호소 직원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는 한국에서 구조된 후 여러 차례의 입양과 파양을 겪으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국 저는 하나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를 입양하는 것이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나가 경계심이 강해 보였기 때문에 저에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어떤 외로움과 고독함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저와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나를 집으로 데려온 날 하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낯선 환경을 탐색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잠시 머뭇거리며 살짝 고개를 돌리곤 했죠. 며칠 동안 하나는 저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산책을 나갈 때에도 하나는 늘 조용히 따라왔지만 저와 직접적으로 교감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하나는 제 옆자리에 앉기보다는 항상 약간 떨어진 곳에 앉아 저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그 조용한 눈빛을 보며 무작정 다가가는 대신 하나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가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하나가 제게 먼저 다가와 꼬리를 살짝 흔들며 냄새를 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작은 변화가 우리 사이의 첫 번째 신호임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와의 관계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해 갔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나갈 때 하나는 점점 저에게 가까이 붙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하나는 예전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제가 있는 방으로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밤이 되면 하나는 소파 위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잠이 들었고 어느새 저도 그런 하나의 존재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하나가 다가와 저를 맞이했는데 예전과 달리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를 꼭 안아주었고 하나는 마치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경계심이 녹아내린 것처럼 저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와 저 사이에는 깊은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하나와 함께 지내면서 저는 진돗개의 영리함과 뛰어난 본능에 여러 번 놀란 적이 있어요. 처음 하나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집안에서의 대소변 문제였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 반려견을 키워본 적이 있지만 배변 훈련이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는 집에 온 첫날부터 대소변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마치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항상 대소변을 참다가 산책을 나갔을 때만 해결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절대 대소변을 보지 않았고 이를 위해 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거나 저에게 다가와 산책을 나가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나가 저와 함께한 첫날부터 보여준 이런 행동은 저를 놀라게 했고 진돗개의 본능적인 깨끗함과 규율을 다시금 느끼게 했습니다. 또 하나의 영특함은 하나가 집안에서 주인의 영역을 철저히 존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하나가 자유롭게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흥미롭게도 하나는 제가 사용하는 소파나 침대에 절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가 의도적으로 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하나는 늘 바닥에 앉거나 자신의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하나를 소파로 불러서 함께 앉아보라고 했지만 하나는 잠시 주저하다가도 결국 자신의 자리에 앉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진돗개의 주인에 대한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타고난 영리함과 주인을 존중하는 본능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규율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작년 여름 어느 주말이었어요. 저는 집안일을 하다가 문득 하나와 함께 새로운 산책로를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뉴욕 교외에는 산책할 만한 곳이 많았고 저는 하나에게 새로운 곳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죠. 우리는 뉴저지에 있는 숲공원에 갔는데 조금 더 깊숙한 숲길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나와 함께 걷는 것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숲이 생각보다 더 울창했고 이정표도 잘 보이지 않았던 탓이었죠. 당황스러웠습니다. 핸드폰의 GPS도 신호가 약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길을 찾지 못한 채 한참을 헤맸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하나가 저를 잠시 멈추게 하더니 무언가를 발견한 듯이 냄새를 맡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산책할 때 늘 저를 앞서지 않았던 하나가 갑자기 저를 이끄는 듯이 앞서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작정 걸어가는 것 같았지만 저는 하나의 행동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가 주저하지 않고 특정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진돗개의 방향 감각이 뛰어나다고 했던 유튜브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진돗개는 본능적으로 길을 잘 찾는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실제로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저를 이끌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처음 출발했던 길의 시작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끌어준 덕분에 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집에 돌아와 하나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쓰다듬어 주었을 때 하나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조용히 앉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신감과 함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돗개의 지혜와 영리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고 하나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작년 겨울 저는 지방으로 긴 출장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도 함께했습니다. 출장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소라면 몇 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날은 눈이 워낙 많이 내려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앞을 가리다시피 했고 도로는 미끄럽고 험난했습니다. 저는 운전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최대한 안전하게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하나는 조수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긴장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모두 하얗게 덮여가고 나무들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휘어져 있었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하늘과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황량한 숲이 저에게 낯선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엔진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차를 세우고 다시 시동을 걸어보려 했지만 아무리 시도해도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지만 날씨 때문인지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이미 깜깜해지고 있었고 눈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았고 날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폭설에 차 주변에 계속 눈이 쌓였고 차 안에 있다간 눈에 파묻혀 문을 열 수도 없을 것 같아 눈을 계속 치웠지만 치우는 속도보다
눈이 더 빠르게 내리고 있었죠. 걱정과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제 몸은 추위에 떨리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차 안에 들어왔지만 차 안도 너무나 추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눈 속에서 밤을 보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가 갑자기 저를 향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차 안에 조용히 있던 하나가 이토록 긴장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는 꼬리를 낮추고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덩달아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느끼는 이 긴박한 상황이 저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 머무르며 방법을 찾으려 할 때 하나는 조심스럽게 차 밖으로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듯이 차 문을 열어달라며 마구 긁는 하나의 행동에서 어떤 직감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차 문을 열어줬고 하나를 따라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사방에서 몰아치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주저하지 않고 앞서 걸으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지만 하나는 냄새를 맡으며 길을 찾아 나서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추위에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하나를 믿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낯선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한시도 저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저를 이끌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결단력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하나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눈 덮인 나무들 사이로 어두운 그림자들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깊은 고요 속에서 느껴지는 이 묘한 긴장감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런 저를 이끌며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눈발이 점점 더 거세지던 그 순간 갑자기 숲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의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곧이어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눈 덮인 숲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짙은 갈색 털이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멧돼지는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며 저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듯했고 그저 그 거대한 짐승이 저를 덮칠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가 제 앞에 나서며 멧돼지를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짖음은 평소와 달리 깊고 강력했습니다. 하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와 멧돼지 사이에 서서 마치 벽처럼 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처음에 하나의 짖음에 주춤하는 듯했지만 곧 거칠게 발을 구르며 공격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는 멧돼지에게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를 보며 제 정신을 겨우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멧돼지가 마침내 우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멧돼지가 저를 향해 달려들기 직전에 하나는 용감하게 멧돼지에게 몸을 던졌습니다. 둘은 격렬하게 뒤엉켰고 눈과 흙이 튀어오르며 그들의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고 멧돼지는 이빨을 드러내며 하나를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하나는 포기하지 않고 멧돼지에게 달려들어 목 부분을 물어뜯으며 멧돼지를 물리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멧돼지가 하나의 다리를 깊게 물어버렸습니다. 하나의 짖음이 짧게 끊기고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부상을 입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맹렬하게 멧돼지에게 맞섰습니다. 하나의 눈빛은 결연했고 그 용기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결국 멧돼지는 하나의 맹렬한 반격에 압도당해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가 사라지고 난 후에도 하나는 마지막까지 제 앞을 지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떠나고 나서야 저는 하나가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는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하나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하나는 아픔을 참으며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안고 눈속을 헤치며 불빛을 향해 달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점점 더 힘이 빠져갔고 저는 그런 하나를 안고 더더욱 절박하게 달렸습니다. 결국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을 때 저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문을 두드렸고 다행히도 현지 주민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주민은 하나의 상처를 보고 바로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하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그 용기와 헌신을 다시금 떠올리며 저는 깊은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저는 그런 하나가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나를 안고 서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하나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니 조금이라도 빨리 수의사에게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두막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마을로 가는 길은 여전히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저는 하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근처에 있는 작은 동물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도 수의사는 하나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수의사는 하나가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치료만 잘 받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하나는 고통스러워했지만 그 와중에도 저를 믿고 의지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그 작은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힘겨워했지만 하나가 결국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하나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해 절뚝거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발걸음은 다시 힘을 찾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의 놀라운 회복력과 강한 의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저를 지키려는 듯 한시도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하나를 가족 이상의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고 하나의 용기와 헌신적인 사랑은 저에게 있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저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지켜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생명의 소중함과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와 저는 그 이후로 더욱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제 삶의 동반자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말없이도 통하는 무언의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하나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진돗개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며 하나가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와 함께한 그날 밤의 사건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저는 진정한 사랑과 충성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저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와 함께하면서 제 삶은 놀랍게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혼자 있던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로 바뀌었고, 하나의 충성심과 보호 본능 덕분에 저는 항상 든든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문득 하나의 고향인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가 어떤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 그리고 진돗개라는 견종이 어떤 환경에서 그 특별한 성격과 특성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에게 자신의 뿌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나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건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하나를 가족처럼 여기는 지금의 저는 이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로 마음먹었죠. 한국은 저에게 낯선 나라였지만 이제는 하나 덕분에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연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하나와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비행기를 타려면 여러 가지 서류와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수의사와 상담해 하나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고 비행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시간 비행 시 필요한 용품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하나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은 곳은 진도의 한마을입니다. 진도는 진돗개의 원산지로 이곳에서 진돗개의 순수 혈통이 보존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진도의 자연 속에서 하나가 태어났을 때와 비슷한 환경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또한 진돗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한국의 여러 전통적인 장소들을 방문해보고 싶었습니다. 경주나 전주 같은 도시에서 한국의 전통 건축과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국립공원도 둘러볼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가 태어난 나라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하나와 저의 특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여행을 통해 하나에게 자신의 뿌리를 다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또한 이 여정을 통해 저 역시 진돗개와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동안 하나가 제게 준 사랑과 충성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방문이 가까워져 올수록 저는 점점 더 설레는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저에게도 그리고 하나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와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앞으로의 삶을 더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버려진 진돗개 하나가 머나먼 미국 땅에서 좋은 주인을 만난 것 같아 참 기쁩니다. 저 머나먼 타국에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진돗개 나라의 사연이 참 감동적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저에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